33년 전 한 아버지가 딸을 잃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어난 화재 속에서요. 그 후 수십 년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수첩에 의심스러운 정보들을 하나씩 기록해가며 진실을 쫓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작업장에 나타난 한 여성 수사관. 그녀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작은 펜던트 조각 하나가 33년간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산항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의심스러운 의뢰서. 새벽 5시 부산 영도 선박수리소에서 강도영이 용접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작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오늘도 또 낡은 예인선이나 고쳐야겠구나. 강도영은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대형 작업은 줄었지만 여전히 균열 용접과 프로펠러 샤프트 정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작업장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놓인 의뢰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누가 이걸 놓고 갔지? 의뢰서에는 화물선 선체 하부 수리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접안 시간이 새벽 3시로 되어 있고 정박 위치도 항만 규정에 맞지 않았죠. 이런 시간에 누가 배를 대려고 하는 거야? 강도영이 의뢰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서명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필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와 의뢰서의 필체가 묘하게 비슷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도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고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모니터를 켜자 어젯밤 녹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창고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구지? 경찰인가? 여성의 오른쪽 뺨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특이했어요. 보폭이 작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었죠. 이 걸음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강도영의 기억 속에서 어린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었었죠. 카페에서 만난 선주 박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강 씨, 요즘 항만 주변에서 실종자 수색이 자주 있다던데 알고 있어? 실종자 수색?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수상한 배들을 자주 조사한다더라고. 강도영은 의뢰된 예인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체 번호를 해양수산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봤죠.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네.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불법 개조나 밀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내 작업장이 이상한 일에 이용되는 건 아니겠지? 의뢰서를 다시 보니 수리 부위도 이상했습니다. 벙커룸 하부 보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은닉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이건 정상적인 수리가 아니야. 강도영은 예전에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선박을 이용해 사람들을 몰래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였어요. 설마 그런 일에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니겠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도영 수리소입니다. 어제 의뢰서를 놓고 간 사람입니다. 작업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아, 그런데 의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접안 시간이나 위치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허가받은 거니까요. 목소리 톤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도영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겠는데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뢰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해시태그 챕터 2 잃어버린 딸의 기억. 강도영이 작업장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3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92년이었지. 조선소 부도 소식이 전해진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까지 발생했죠. 여보, 하늘이는 어디 있어? 아내 은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5살 하늘이를 찾아 헤맸어요. 하늘아, 어디 있니? 아빠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도영은 아내를 구하느라 하늘이를 놓쳤어요. 제발, 제발 살아있어라. 병원에서 은주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강도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는 아동보호소로 인계됐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죠. 보호소를 찾아갔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가 중개업체를 통해 입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개업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긴급 상황에서 임시조치로 진행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강도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왜 하늘이를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중개업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딸인데도요.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강도영은 빚에 짓눌려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늘이를 찾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렸어요. 일단 빚부터 갚고 나서 하늘이를 찾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사라져갔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실종된 지 너무 오래돼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찾아요? 민간 탐정을 고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돈이 없던 강도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건 작은 은펜던트였어요. 별 모양의 HS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었죠. 하늘이가 이걸 차고 있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항만 주변에서 일하다 보니 이상한 소문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강 씨, 요즘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얘기 들었어. 무슨 소리야? 선박을 이용해서 불법 입양시킨다더라고. 돈이 크게 된다나 뭐라나. 강도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하늘이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배들은 어디서 출발하는데?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몰래 출항한다더라. 강도영은 수첩에 들은 정보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주 이름, 선박 번호, 의심스러운 일정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거야. 수첩이 두꺼워져 갔지만 하늘이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강도영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누가 내 딸을 데려간 거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야? 밤마다 항만을 걸으며 수상한 배들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꼭 찾을게. 꼭. 강도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해시태그 챕터 3 수사관과의 만남. 익명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강도영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강도영 수리소입니다. 야간 작업 준비는 다 됐죠? 오늘 밤 3시에 배가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작업 안 하기로 했는데요. 뭐라고요?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계약서요? 전 사인한 적 없는데요. 그럼 손해배상 각오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강도영은 당황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일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니요? 정당한 의료기기 수출입니다. 의료기기 포장 명세를 받는데 선체 공간과 안 맞아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직후 작업장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양경찰 수사관 장세린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도영은 CCTV에서 본 그 여성임을 알아차렸어요. 어제 여기 오신 분이시군요. 네, 불법 선적 관련해서 첩보를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장세린의 목소리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강도영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혹시 어제 의뢰서 놓고 간 사람 아세요? 그게 바로 제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장세린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과거 아동실종 사건 자료와 최근 밀수선 패턴이 담겨 있었어요. 이 조직이 90년대부터 활동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정보와 비슷한 내용들이 보였거든요. 90년대요?
그럼 혹시 네, 당시 아동 브로커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세린이 공구함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강도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목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고 공구 다루는 습관이 어린 하늘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수사관님, 혹시 어릴 때 부산에 살았나요? 네, 어릴 때 잠시 살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강도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의뢰받은 배의 보강 위치가 이상해요.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벙커룸 하부인데 은닉 공간을 만들기 딱 좋은 자리예요. 정말요? 그럼 저희가 찾던 배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장세린이 도면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조직을 잡는 게 중요해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강도영은 즉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가 자꾸 일정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항만관리소에서 접안 신청을 계속 취소하고 다시 내고 있다더라고요. 장세린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네, 타겟 선박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감시를 강화해 주세요. 강도영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이들이 제 작업장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에 굴복할 강도영이 아니에요. 장세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하늘이의 웃음과 닮아 있어서 강도영의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럼 내일 밤 작전에 참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용접 기술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요. 해시태그 챕터 4 발견된 증거. 밤 10시 장세린이 플래시를 켜고 창고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기 틈 사이에 뭔가 끼어 있네요. 장세린이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펜던트 파편이었어요. 이게 뭐지? 강도영이 파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HS라는 글자 일부가 보였거든요. 이건 하늘이 펜던트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영이 수첩을 꺼내 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딸이 차고 있던 펜던트와 똑같아요. 장세린이 파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가방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내어 맞춰보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상해요. 이게 제 거인데. 수사관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려왔습니다. 세린 씨, 냉동창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어요. 냉동창고요? 네, 그리고 출입 기록도 조작된 것 같아요. 강도영이 나섰습니다. 제가 그 창고 벽면을 확인해 볼게요. 벽면을 왜요? 용접선의 차이를 보면 언제 작업했는지 알 수 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강도영이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용접선이 이상해요. 최근에 다시 용접한 흔적이 있어요. 그럼 뭔가 숨긴 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수사팀이 합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강도영도 외부 작업자로 위장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엔 익숙해요. 다음 날 새벽 잠입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강도영이 용접기를 들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여기 벽 뒤에 뭔가 있어요. 절단 작업을 통해 은닉 격실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신생아용 내열 케이스와 해외 입양 서류 위조 키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장세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도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린 씨, 서버도 복구됐어요.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90년대 아동 브로커 네트워크와 동일 조직의 거래 로그가 확인됐습니다. 강도영이 수첩을 꺼내 비교해봤어요. 제가 기록한 정보와 일치해요. 정말요? 그럼 이 조직이 계속 활동해온 거네요. 장세린이 펜던트 반쪽을 다시 꺼냈습니다. 파편과 맞춰보니 완전한 하나가 됐어요. 수사관님,
강도영 씨.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작전부터 완수하죠.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의뢰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차단해야 해요. 수사팀이 항만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강도영도 함께 따라갔어요. 격실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해요. 제가 도면을 분석해 볼게요. 강도영의 전문 지식이 작전의 핵심이 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은닉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여기에요. 이 부분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거예요. 차단 라인이 구축되고 본격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합동작전. 새벽 4시 부산항 특정구역에 해양경찰과 항만청 합동차단선이 설치됐습니다. 강도영이 수사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겟 선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좋아, 모든 팀 준비 완료. 장세린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강도영은 선체 전문가로 참여했어요. 의뢰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자마자 수사관들이 일제히 투입됐습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정선하세요. 선장과 브로커들이 당황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됐어요. 우리는 정당한 화물 운송을 하는 거예요. 선장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화물 검사에 응하시죠. 강도영이 선체를 살펴보며 지적했습니다. 여기 볼트 배치가 규격에 맞지 않아요. 볼트 배치가 왜 중요해요? 은닉 공간을 만들 때 구조를 바꾸거든요. 강도영의 설명에 따라 수사관들이 의심 부위를 중점 수색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장세린이 벽면을 두드려 봤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절단해 볼게요. 강도영이 용접기로 철판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뒤에서 금고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의료기기 밀수 장부, 입양 수수료 거래 내역이 가득했어요. 이 장부 좀 보세요. 장세린이 1992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화재 직후 실종 아동 코드와 최근 배송 라인이 연결돼 있었어요. 여기 KH-92-5라고 적혀 있네요. 강도영이 자신의 수첩과 비교해봤습니다. 이 코드는 하늘이 실종 날짜와 일치해요. 정말요? 그럼. 장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에서 추가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장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하세요. 네, 이미 금융당국과 협조 중입니다. 항만 주변의 위장 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습당했습니다. 브로커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국 네트워크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조직 내 회계 담당자가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부만 관리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럼 누가 전체적으로 지시했죠? 선주협회 김 간부요. 모든 출항 심사를 김 간부가 통과시켜줬어요. 김 간부요? 강도영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의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검거된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영아용 핫팩 대량 구매 영수증이 있어요. 핫팩을 왜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운송할 때 체온 유지용으로 쓴 것 같아요. 격실 설계 파일도 있네요. 범죄의 치밀함에 모든 수사관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 집단이에요. 33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거죠. 강도영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해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충분해요.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지속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마침내 해체되는 순간이었어요. 강도영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강도영이 장세린을 바라봤습니다. 펜던트가 맞춰진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해시태그 챕터 6 진실의 퍼즐. 검찰 송치를 앞두고 압수한 서버의 완전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도영과 장세린이 수사본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90년대 보육원 인계서 조작 내역이 나왔습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 인계 시 보호자 동의 없이 중개업체로 넘긴 기록들이에요. 강도영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하늘이의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강하늘. 1992년 3월 15일. 정말이네요. 그럼 정말로. 장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미 사망했지만 남은 사본에서 위조 도장을 발견했어요. 위조 도장이요? 네, 그런데 이 도장과 동일한 게 김 간부 창고에서 나왔어요. 수사관이 증거품을 보여줬습니다. 위조 키트 안에 똑같은 도장이 들어있었어요. 33년 전부터 같은 수법을 써온 거네요. 피해 아동 명단과 최근 구조된 청소년들의 증언이 교차 검증됐습니다. 운송 방법, 은닉 장소, 모든 게 일치해요. 범행 수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강도영의 수첩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어서 과거 루트의 신빙성을 보강해줘요. 33년 동안 기록해온 보람이 있네요. 항만청 내부 감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입기록 수정 권한을 남용한 직원이 적발됐어요. 누구요? 항만청 김 계장입니다. 브로커들과 결탁해서 출입기록을 조작해줬어요. 즉시 해임하세요. 선박 검수업체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입찰 담합과 뒷거래로 부정을 저질렀네요. 과징금과 형사 입건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잘 됐어요. 범죄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죠. 강도영이 장세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혹시 DNA 검사를 해볼까요? 네. 펜던트가 맞춰진 것도 그렇고 여러 정황이. 장세린도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보죠. 궁금한 것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항만 묵인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선박 검수를 강화하고요. 내부 고발 보호 제도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강도영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장세린 팀에서는 피해자 지원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의료, 법률, 생계 지원을 즉시 연계하겠어요. 트라우마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요. 강도영은 수첩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3년간의 기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진실을 찾아냈어. 장세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33년 만의 기적이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7 정의의 실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에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공개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피고인들은 30여 년간 조직적으로 인신매매와 밀수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 범죄입니다. 강도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3년간 기록한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기록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딸을 잃고 33년간 진실을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강도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은닉 격실을 지목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40년간 선박 수리를 해오면서 정상적인 구조와 비정상적인 구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강도영의 전문 증언을 중요하게 들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 도구가 된 선박들은 모두 증인이 지적한 비정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연대 대표가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은폐된 사건들도 함께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장세린이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장부와 격실 설계 파일이 범행 구조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위조된 서류들과 은닉 재산 내역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33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을 개인 차원으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모자에게는 무기징역, 공모자들에게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범죄 수익 전액을 피해 아동지원기금으로 환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영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를 떠올렸어요. 하늘아,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어.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떠세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항만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부산항 인신매매 조직 일망타진. 33년 만에 밝혀진 아동 실종 진실. 항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부고발 보호제도 강화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감시하고 신고해야 해요. 선주협회에서도 실천 강령을 발표했어요. 투명한 항만 운영을 위해 자율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은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장세린 팀은 국제공조로 해외 루트까지 추적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거점까지 모두 검거했어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항만청은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제로화, 야간 저반 전수점검 의무화, 비파괴 검사 도입으로 은닉 공간 탐지. 강도영이 장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했지만 둘 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해시태그 챕터 8 새로운 시작. 부산대학교병원 유전자검사센터에서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강도영과 장세린이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99.99%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하늘아. 33년 만에 재회였어요. 강도영이 장세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만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 경험과 아빠 기술을 합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강도영의 수리소가 피해자 직업 재훈련 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용접이랑 선체 보수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자립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육생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젊은이였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서 기술 배워서 새 인생 시작하세요. 강도영이 용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깔끔한 용접선이 나와요. 와, 정말 신기해요. 장세린은 해양경찰 내부 매뉴얼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토콜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CCTV 사각지대 개선 예산도 확보했고요. 항만청에서는 첨단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은닉 격실 탐지용 스캐너를 모든 부두에 설치했습니다. 야간 접안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지역 보육기관들도 과거 기록을 전산화했습니다. 90년대 자료까지 모두 디지털화했어요.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해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강도영이 수첩을 부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이 기록이 역사의 교훈이 되길 바라요. 피해자 추적과 범죄 예방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수리소 벽에는 안전수칙과 내부 고발 안내문이 걸렸어요. 의심스러운 선박 발견 시 즉시 신고. 피해자 보호 한라인 24시간 운영. 항만 노동자들이 자발적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항만을 지켜야 해요.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자고요. 순찰 대장이 강도영에게 말했습니다. 강 씨 덕분에 우리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죠. 영도 앞바다에서 피해자 지원 기금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강도영과 장세린이 공동으로 진행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김민수 군입니다. 과거 피해자였던 청년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강도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3년 전엔 분노와 원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장세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가족들도 도와줘야죠. 그래, 그것이 우리 역할이야. 항만에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자리 잡았어요. 아빠,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하늘아, 정말 자랑스러워. 부녀는 영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